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전파무기 피해 실상과 집단 뇌통제 범죄의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록입니다. 한 개인이 겪었다고 주장하는 아주 충격적인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글은 시작부터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 뇌는 컴퓨터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거든요. 글쓴이는 스스로를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피해자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증언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증언의 핵심이 뭘까요? 한마디로 글쓴이 자신의 뇌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보이지 않는 어떤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럼 글쓴이가 말하는 이 무기라는 게 대체 뭘까요? 설명에 따르면요, 이건 위성과 레이저를 이용해서 멀리서 사람의 뇌를 해킹하는 그런 원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증언은 여러 가지 공격 유형을 고발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게 바로 신체적 감각을 직접 조작한다는 감각 해킹입니다. 글쓴이는 이 감각 주입이라는 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뇌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것처럼 특정 감각을 레이저로 쏴서 뇌에 주입한다는 거죠. 여기서 글쓴이는 정말 소름 돋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에 기분 좋은 느낌을 뇌에 직접 주입할 수 있다면 반대로 집단적인 우울감이나 심지어 범죄 충동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서 사토라레라는 좀 생소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원래는 자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알려지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글쓴이는 자신이 가짜 사토라레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생각이 새어나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자기 생각을 방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실제 광고 캠페인에 사용되는 기술 같은 걸로 아주 불쾌하고 끔찍한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 머릿속에 전송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이 마치 글쓴이의 생각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게 만든다는 거죠. 공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잠재의식, 그러니까 꿈속까지 파고든다고 주장하는데요. 자신의 얼굴을 이용해서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그걸 사람들 꿈에 나타나게 해서 현실에서도 자신을 싫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끔찍한 현상들이 현실에서는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글쓴이가 겪었다고 말하는 건 바로 철저하고 극심한 사회적 고립이었습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때는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글쓴이는 당연히 두꺼운 옷을 껴입고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 어떤 여성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여자 좀 봐. 안 춥나? 집에 옷이 없나 봐. 아니,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이 황당한 경험은 글쓴이에게 끔찍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대체 왜 저 여성은 내가 겨울옷을 입지 않았다고 믿었던 걸까요? 글쓴이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혹시 사람들이 어떤 기술, 레이저 같은 걸로 내 옷을 투시해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굴욕적인 반응을 보인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중요한 건 이런 기이한 일들이 그냥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무려 8년 동안이나 동네 사람들로부터 조직적인 괴롭힘과 멸시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왜? 누가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요? 여기서 글쓴이는 아주 거대한 그림,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동기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제시합니다. 글쓴이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신은 단지 이 거대한 범죄의 일부, 즉 초점일 뿐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사실 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 뇌통제 범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정의 핵심입니다. 한쪽에는 평범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현실의 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체불명의 세력이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위적인 집단 혐오를 심기 위해서요. 이 고통이 무려 20년 이상 계속됐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 정말 평생에 걸쳐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사회적 외면을 겪어온 셈이죠. 자, 이렇게 자신이 겪은 현상과 그 결과, 그리고 배후의 동기까지 설명한 글쓴이는 마지막으로 아주 직접적이고 절박한 호소를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믿는 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즉시 금지해달라는 거죠. 이 증언은 이렇게 정부에 직접 호소하며 끝을 맺습니다. 제발 지향성 에너지 무기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한 명의 민주시민으로서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증언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진짜 피해자는 이 공격의 표적이 된 개인 한 명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조종당한 우리 사회 전체일까요? 글쓴이가 그려낸 이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